최초의 로봇과 미래의 로봇, 우리 한번 알아보죠. 처음 로봇의 모습은 나무로 만든 인형이었는데 태엽을 감아 움직였다고 해요. 그렇다면 미래의 로봇은 어떤 모습일까요? 미래의 로봇은 나무 로봇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해서 똑똑해진 로봇이 인간을 대신해 여러 가지 일을 할 거예요. 큰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전쟁터에 나갈 수도 있고 인간이 갈 수 없는 위험한 곳을 대신 가기도 할 거래요. 큰 사고에서 사람을 구하기도 하고 집에서 사람을 돕는 것은 물론 의사가 수술하는 것을 도울 수도 있죠. 몸이 불편하고 외로운 노인을 돌보는 등 로봇은 사람을 대신해서 수많은 일을 하게 될 거랍니다. 한국과학기술원의 오준호 교수팀이 완성시킨 로봇이에요. 계속 발전해서 최근에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을 본떠 만든 알베르트 휴보가 등장했어요. 기대되죠?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지. 로봇의 종류도 한번 볼게요. 로봇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사람이 저마다 다르듯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생긴 애완용 로봇도 있고 인간을 닮은 인간형 휴머노이드 로봇도 있어요. 인간과 비슷하게 40여 가지의 표정을 지을 수 있는 얼굴 로봇도 있고 농사를 짓는 농사 로봇, 집안일을 돕는 가사 로봇, 청소 로봇도 있어요. 폭탄을 없애는 로봇, 화산 탐사 로봇, 남극 탐사 로봇 등 사람 대신 어려운 일을 하는 로봇도 있죠. 마이크로 로봇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로봇도 있어요. 최근에는 병원에서 수술할 때도 로봇을 이용하고 있죠. 정확성을 필요로 하는 수술을 할 때 수술 과정의 전체 혹은 일부를 로봇이 대신 맡아 하게 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높여준답니다. 그림에 보이는 건 강아지 로봇이에요. 앉았다 일어섰다 할 수 있고 공놀이도 하고 꼬리도 살랑살랑 흔들 수 있답니다. 로봇의 발달도 한번 볼게요. 인간은 두 가지 놀라운 기술로 신기한 로봇을 만들 수 있어요. 하나는 로봇의 몸을 만드는 기계공학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로봇의 뇌 역할을 하는 컴퓨터가 개발되었기 때문이래요. 기계공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로봇은 여러 가지 동작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컴퓨터의 발달로 로봇은 더 똑똑해졌어요. 지금은 사람이 시키는 일만 할 수 있지만 미래에는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인공지능 로봇도 나올 것 같죠? 인간형 로봇은 인간처럼 걸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동작도 한답니다. 선생님이 지난번에 또 알려준 로봇의 3가지 원칙. 이 로봇을 만드는 데는 꼭 이것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다시 한번 알려줄게요. 로봇의 3가지 원칙. 러시아의 과학자 겸 소설가인 아이작 아시모프의 나는 로봇이다 라는 소설에는 로봇의 3가지 원칙이 나와요. 이 3가지 원칙은 로봇을 만들거나 로봇 영화, 만화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쳤죠. 로봇의 3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아요. 첫째, 로봇은 인간에게 닥친 위험을 그대로 두어 피해를 입게 하거나 위험에 빠뜨려선 안 돼요. 둘째, 인간의 명령에 따라야 해요. 셋째, 제1원칙과 제2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자기 스스로를 지키는 거죠. 영화 속 로봇 한번 우리 들여다볼까요? 영화 스타워즈에 나오는 로봇 C-3PO와 R2-D2는 큰 인기가 있었어요. 옛날 로봇들은 인간과 겉모습만 비슷했는데 스타워즈의 로봇은 인간처럼 생각하고 모험을 떠나기 때문이죠. 영화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로봇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터미네이터의 로봇은 금속이었다가 부서지면 액체가 되고 이 액체가 다시 모여 금속 로봇이 되죠. 바이센테니얼 맨에서는 아이작 아시모프가 소설에서 그린 로봇을 영화에서 60년 만에 처음으로 만들어 선보였죠. 이 밖에 메트로폴리스, AI 등에서도 로봇이 나온답니다. 자, 만화 속 로봇 여러분들 요거 본 적 있나요?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진 로봇 캐릭터는 김천기 감독이 만든 로봇 태권브이예요. 커다란 로봇 안에 사람이 들어간 태권브이는 악당과 싸울 때 우리나라 전통 무예인 태권도를 바탕으로 해 싸우는 만화 영화였죠.
정말 재밌었어요. 선생님도 어렸을 때 기억이 새록새록 피어나네요. 앞으로 미래 세계, 로봇이 없으면 안 되는 세계죠? 여러분들도 이곳에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계속 관심을 갖고 찾아보는 거죠. 로봇을 좋아하고 로봇 만드는 재미에 푹 빠져 사는 서울대 로봇 동아리 회원들. 전공은 다르지만 로봇이라는 공통의 관심사가 있기에 수업이 끝나기가 무섭게 동아리실로 모여든대요. 서울대학교 로봇 동아리 시그마 인텔리전스 회원들을 만나 로봇에 대해 이것저것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았대요. 여러분들 미래 진로에 대해서 꿈꾸고 있는 친구는 계속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로봇 제작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로봇을 만들게 된 이유는 다들 비슷하대요. 어릴 때 보았던 만화 영화 속의 주인공 로봇은 너무 멋졌잖아요. 하지만 집에서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들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았죠. 그걸 어떻게 움직일까 궁리하다가 로봇을 만들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동아리 회원들은 어떤 로봇을 만들었을까요? 동아리 회원들이 요즘 만드는 건 움직이는 장난감이 아니에요. 장난감보다 더 실용적인 거, 필요한 것을 만들고 있죠. 최근에는 탐사 로봇을 만들었어요. 탐사 로봇은 사람이 가기 힘든 위험한 곳에 투입돼 그곳의 상황을 파악해주는 로봇이에요. 카메라를 단 원격 조정 로봇으로 무선 통신을 통해 영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죠. 5명이 2개월 동안 꼼짝없이 로봇 제작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보통 어떤 과정을 통해 로봇이 만들어질까요? 하나의 로봇을 만들기 위해선 여러 사람이 모여 공동 제작을 해요. 첫 작업은 어떤 기능을 넣으실까에 대한 아이디어 회의부터 시작되죠. 그 다음은 중요한 기능에 맞춰서 전체 디자인 작업을 해요. 도면부터 꼼꼼하게 그려야지 완성품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이 작업은 보다 꼼꼼하게 준비한대요. 각자 맡은 부분의 기능을 연구하고 보완해야 하죠. 각자 맡은 기능이 완성되면 이제 다시 모여 조립을 해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보완을 하죠. 이렇게 해서 하나의 로봇이 완성되는 거랍니다. 로봇 제작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까요? 제작 과정은 부품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대요. 원래 없던 것을 만드는 과정이므로 생각에 꼭 맞는 걸 구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뒤지면서 발품을 팔아야 하고 외국 기업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정보 검색도 많이 해야 해요. 서울대학교 로봇 동아리 회원들은 부품을 사기 위해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많아요. 그럼에도 모두들 무척 행복한 표정이죠.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로봇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도 도전해보세요. 지금까지 피노야 어디 있니? 책에서 발췌 읽어드렸어요. 피노야 어디 있니? 글 성주연, 그림 곽을쓴, 출판사 한국슈타이너.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